제가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오셨어요. 저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그래서 과연 강의가 적합할까? 우리 조사한 사장께서 오래전부터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뭐 여러 가지 저희들이 현장에 있었던 시기도 매우 오래됐고, 또 저희들이 했던 일도 관계가 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강의를 하는 게 적합할까? 그런 고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했다시피 뭐든지 강의를 들으면 한두 개는 들을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는 같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한번 그러면은 강의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 더더구나 뭐 저희들이 저성장기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고, 또 이런 시기일수록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가 굉장하게 큰 시장으로 저희 바로 지근에 있습니다만은 수십 년 전부터 저희 산업 패턴을 그대로 뺏겨가지고 거의 규모가 여러 수십 배 될 정도로 대형화, 블랙홀입니다. 근데 그런 양적인 측면에서는 경쟁해도 도저히 우리가 이제는 이길 수가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들 산업 구조의 패턴이 상당하게 경쟁력이 있고 먹혀 들어갈 수 있다고 봤지만, 이제 비슷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중국을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수록 그네들이 타치하기 힘든, 보다 감성적이고 좀 더 소프트하고 더 적지만 아름답고 이런 쪽에 우리가 뭔가를 something new, different한 것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가치 경영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안 넘어가네? 이쪽으로. 눌러드려. 도현이 보겠습니다. 아니, 이게 눌러져야 내가 조정할 수 있을 텐데. 뭐 목차는 이렇습니다. 제가 가치를 디자인을 하라고 이렇게 책을 쓴 지가 이제 한 10년 됐어요. 근데 그 책을 쓸까 말까, 또 어떻게 보면 자랑 같기도 하고, 내가 자랑할 만한 정도의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해서 한동안 몇 년간 망설이다가, 그동안에 현장에 뛰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그 고민 과정에서 새로운 그 나름대로 혁신과 창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다 어디에서 잘 보관해 놨다가 책을 썼느냐, 그런 이야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몇 가지 자료는 봤지만 거의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았죠. 왜? 제가 맡고 있는 일에 모든 심혈을 가지고 끊임없는 고민과 이 고뇌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고, 그 아이디어를 우리 비즈니스에 접목을 시키니까 새로운 어떤 결과, 성과가 도출이 되고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엄청난 그런 희열을 느끼는 과정에서 이거는 생생하게 메모리가 아직도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거는 한번 기록에 남겨두면 혹시 보는 분들이 뭐 이거는 좀 그래도 도움이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써보게 된 건데요. 우리가 1960년대 이후에 산업화가 되면서 잘 살아보자고 외치고 굉장히 급성장을 해왔죠. 그게 주로 이제 짧은 기간에 고도 성장, 정말 이제 양적 팽창을 주로 지향을 해요.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기업도 그렇게 됐고, 그런데 1990, 약 30년 지난 90년대 들어와서 큰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1993년도 6월 달에 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합니다. 그게 뭐냐, 흔히 여러분이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마누라 자식 빼놓고 다 바꾸자 해가지고 야단이 났죠. 그것은 바로 어느 날 저녁에 저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제 97년에 IMF가 터진 요 두 가지 큰 하나의 전환점이 마련됩니다.
내용은 저도 그 당시에 삼성물산 구주본부장으로 현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데입니다. 그 당시 회장께서는 저런 데 관심이 있는 것보다는 물론 삼성전자, LG, 대우해서 뭐 어디 여행을 해보면은 대개 보면 공항이라든지 큰 본역 앞에 삼성, 골드스타, 대우 이 전자간판이 항상 달려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백화점에 유통 들어가면은 그럴 제품을 거의 볼 수 없어요. 전부 소니, 이런 도시바, 일부 일제 제품이 다 점유하고 있고 저 하류 유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회장께서 매번 LA다, 뭐 뉴욕이다 불러가지고 그 관련된 분들한테 여러 가지 품질 개선을 위해서 지시도 하고 그 아주 긴장감을 불리키는 한 3년여에 걸쳐서 그런 노력을 했는데 프랑크푸르트 오셨을 때는 관심이 뭐냐? 복합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합화 뭐냐? 이 서울과 홍콩, 도쿄같이 조밀한 인구가 사는 땅값은 엄청 비싸고 그런데 아침에 출근하면은 차량 러시아워 때문에 한두 시간 허비하고 퇴근하면 그게 얼마나 이 낭비냐. 그래서 고층 빌딩을 지어가지고 수십 층짜리 밑에는 모든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식당, 병원 등등 이렇게 하고 그 외에는 사무실, 그 꼭대기 위쪽에는 소위 잠자는 아파트 해서 초고속 엘리베이터를 달면은 그냥 그 빌딩 안에서 모든 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낭비가 없어지고 굉장히 편리하고 거기에 아주 심취해가지고 전 구주 본부에 있는 주재원들을 프랑크푸르트에 다 모아라 해서 그 호텔에서 강의를 그 부분에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뭐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날 들어가서 새벽에 세상이 바뀌는 사건이 터집니다. 삼성 사내 그룹 방송에서 중요한 그 방송 내용을 회장한테 이렇게 보내줘요. 틀어봐라. 그랬더니 삼성 세탁기 AS가 들어왔는데 그 AS를 하는 직원이 칼로 빚고 있더라고요. 칼로. 그것도 드라이브도 아니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장이 거기서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내가 3년 이상 동안 품질에 대해서 그렇게 사장 이하 임원에게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이분이 그 VCR 같은 것도 본인이 100% 회복합니다. 회복을 다 보고 사장 임원들 불러다가 너 해봤냐? 해본 사람 한 사람도 없죠. 우협적인 사장들이. 그렇게 아주 무섭게 긴장감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정신 좀 차렸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완전히 꼭지가 확 돌아본 거죠. 그래서 그 즉시 거기에 비서실장, 참모들 할 것 없이 비상을 다 걸어서 서울에 있는 임원급 중에서 앞으로 그룹을 이끌어갈 만한 사람 다 프랑크푸르트 불러라. 해가지고 뭐 그때 한 달여 이상 동안에 프랑크푸르트 캠핑스키 호텔이 방이 없을 정도로 비행기가 부킹 안 될 정도로 다 불려왔어요. 그때 이분이 말씀을 평소에 잘 못해요. 굉장히 언어를 하시고 한참 말씀하시다가 강의하다가 뭐가 탁 맥히면 한 10분 가만히 있다가 강의 그만 그리고 안 하시는 분인데 말을 참 못하죠. 해탈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새벽잠 자지 않고 한 달여 가까이 토합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마누라 자식 다 빼고 다 바꾸라는 얘기는 양의 경영에서 질 경영으로 완전히 바꾸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 전부 다 대한민국은 소위 3만 불, 만불 수출 목표에다가 양적 팽창, 기업은 몇 조의 매출이 되겠다는 목표였지 이익 몇 조 낸다는 기업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양 경영에서 질 경영, 그게 가능합니까? 체질을 완전히 바꾸는 건데, 그러니 거기에 비서실장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기도 머리가 이게 빨리 안 돌아 이해를 못하고 이게 또 좀 회사 그러면 망하는 데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수십 개의 그룹 회사가 갑자기 바꾼다 하면 이거 큰일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장님 좀 단계적으로 하시죠. 해가지고 옆에서 자꾸 이렇게 하니까 회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실장을 바꿔버립니다. 현지에서. 그리고 이제 7사제라고 그래요. 아침 7시부터 4시 퇴근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맨날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밤 12시도 일요일도 없이 회사 가서 일하고 1년에 휴고해봐야 나을 주는데 그것도 놀지도 못하는데 그게 가당찮은 얘기 아니에요. 그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회장된 지가 10여 년 가까이 됐는데 그동안에 수없이 비서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비서실에 있는 1급 참모들도 자기 말에 10분의 1도 못 알아듣고 그러니 전 그룹의 사업장에 있는 하부 조직까지 내 말이 전달됐겠느냐. 요만한 소니 녹음기를 해놓고 자기 말씀하는 거 임원들 모아 강의하는 거 말씀하는 거 전부 다 그 다음날 되면 서울에 따볼래 전 사업장에 들립니다. 그래서 약 도쿄에 오셔가지고 하고 한 2달인가 석 달인가 말씀을. 그래서 그게 이제 신경영이라고 그래가 이만큼 책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이제 삼성그룹이 소위 질경영으로 전환되는 획기적인 전환기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96년에 디자인 혁명해를 선포합니다. 그 당시에 90년 초에 디자인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학계도 마찬가지고 없었어요. 그 이분이 어떠한 계기에 디자인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듣고 이거 정말 맞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자인 혁명은 해를 정해서 삼성그룹 1년 내내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계, 언론계,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 이거 뭐 의미가 있잖아. 해가지고 전부 다 디자인 하다 보면 대한민국 디자인 나라가 된 거예요. 어린애도 디자인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로 삼성그룹의 뭐 이런 TV다, 스마트폰이다, 뭐 기능적으로야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 물자가 부족하던 시절에야 그 돈이 있어도 물건을 못 사가지고 줄을 서고 했지만은 지금은 공급이 오버플로가 돼가지고 살 수 있는 선택권은 많아졌는데 그럼 어떤 걸 사겠습니까? 기능 비슷하면 그냥 얼굴 이쁜 놈 산단 말입니다. 그게 디자인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삼성 스마트폰, 지금 뭐 텔레비전이 완전히 소니를 물리치고 세계 제1의 소위 가전업체가 됐잖아요. 그 당시에 10년 전, 즉 2000년 전까지 소니를 무너뜨리고 삼성이 세계 최고의 전자업체가 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정말 바꾸지 않으면 안 될 절대절명의 어떤 터닝 포인트를 마련해 준 것은 최고 경영자다 이거죠. 국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당하게 바꿔봐라 했으면 절대로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로 보면은 96년 말에 97년 말입니까? 97년 말에 상상치 못했던 외환위기가 소위 터졌죠. 그때까지는 뭐 전부 다 그냥 고도성장, 뭐 이렇게만 추구하고 국가적으로도 수출 많이 하면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그러다 보니 대기업은 대만 불사가 되고 분식 해결하고 은행권에서는 돈 무진장 빌려주고 그래서 몸불리기에 전부 다 앞다투어 경쟁을 했지. 그리고 은행에 돈을 빌리지 못하면은 바보라 그랬잖아요. 중소기업들도 은행 지점장들 접대하느라고 골프 모시고 정신없어요. 그랬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수십 년 누적되다 보니 결과적으로 거품이 누적돼 가지고 IMF라는 결과적으로 이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은 구조조정을 적당히 흉내만 내는 업체도 있고 뭐 대우 같은 대표적으로 그 어마어마한 회사가 없어졌잖아요. 정부에서 구조조정 하라고 그랬는데 잘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그룹 전체에 삼성전자도 많이 했지만은 제가 맡고 있는 회사가 삼성물산 SS패션, 제일모직의 패션이 두 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통합을 했어요. 그때 계기로 해서. 왜냐하면 그룹에 같은 회사가 경쟁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과거부터 계속 위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양사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 통합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참 운명적으로 SS패션 사업본부장을
6년간을 하고 또 제일모직 그 뒤에 본부장을 또 3년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회사를 맡게 되는 임무는 유일하게. 근데 이게 소위 M&A입니다. M&A를 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사람의 소위 융합입니다. 다른 회사, 이질적인 문화에 융합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서울신탁은행이라는 게 과거에 있었는데 이게 합쳤는데 불구하고 서울신탁은행이 수십 년 동안 이게 융합이 안 되는 어려움입니다. 근데 저는 두 회사를 맡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임원 간부를 아니까 다른 어떤 사람보다 융합하기가 쉽죠. 바로 운명적으로 내가 회사를 합치라는 거다라고 나는 인식하고 통합을 시켰어요. 두 회사에 3,870명인데요. 그 당시의 상황은 삼성 같은 기업의 CEO도 인감도장 찍으면은 부도 나면은 감옥에 가게 돼 있어요. 진짜 잠 안 옵니다. 그래서 다 살려면 다 죽는다는 각오를 하고 정말 미니멈 조직만 가지고 이 기업을 살리자. 그러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많은 기업은 망했고 내만 살았면 소위 그냥 건물만 치면 정말 고기는 내 거 아닙니까? 그 식으로 구조조정했어요. 3,870명을 800명 나눠놓고 다 아웃시켰어요. 명예퇴직 일부, 그 외에는 뭐냐, 분사를 했어요. 공장, 물류센터, 그 다음에 매장, 전부 다 아웃소싱, 분사를 했죠. 간부, 임원, 너 나가서 사장해라. 전부 돼가지고, 그게 말이 80% 조직을 드러내서 상식적으로 회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 잘 돼요. 사장으로 보냈더니 그 사람들은 이제는 월급쟁이 아니고 정말로 자기가 이제는 얼마 벌면 얼마 먹는다. 열심히 하죠. 월급쟁이하고 이건 땅 차이, 하늘 땅 차이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성과도 올라가지만은 프로세서의 스피드업이 엄청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적은 사람, 옛날에는 대졸 신입사원이 시시콜콜한 업무를 다 하니까 하청 업체에다 줄 걸 지가 다 해요. 한 명 있으면 될 거 3명, 4명이 하잖아요. 각가지 구실을 붙여가지고. 딱 이제 한 명 남았는데 지가 큰 것만 하지 작은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외주 공장에 다 맡기니까 소위 제품 발주한 거 품질 납기만 챙기면 되는 거잖아요. 가격 맞으면. 그 지 할 일을 그렇게 하면 되는데 큰 것만 하면 되는데 전부 옛날에는 내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갑의 회사하고 을의 회사가 착취관계가 되지 상생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원 간단해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공무원수 늘리려고 그러는데요. 공무원수 늘리는 한은 절대로 계획 불가합니다. 3분의 1을 줄여도 저는 된다고 봐요. 그래야 규제가 타파돼요. 왜? 지가 다 할 수 없어요. 지금 관에 가면 놀러 앉아있는 사람 늘 하거든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더 느린다는 거예요. 생각해 볼 대목이고요. 그러고 이제 그러면은 옛날에는 품위를 쓰면은 전부 다 이걸 막 그냥 위에 사람 잘 보이려고 막 워드프레스 찍어가지고 색칠까지 해가지고 한 장 쓰면 될 것 같아. 10장 써가지고 올리잖아요. 그러고 이제 수직적으로 라인도 있지만 옆에 합의부서하고 이러면은 단 며칠 만에 될 게 보름씩 돌아다닙니다, 이게. 이거 어머 능력합니까? 이 관료화된 거죠. 다 없어요. 구두 메모해라. 그리고 전화로 해라. 내가 결정한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리드 타임이 팍 바뀝니다. 이 패션의 경우는 이 리드 타임이 길어요. 그래서 재고가 많이 남아요. 재고가 많이 남는 게 가장 큰 문제. 재고만 없으면 이 패션 장사는 할 만한 장사예요. 아주 부가가치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 나라도 이렇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 저는 그랬거든. 다 해서 지금은 아프지만은 나중에 회사가 다시 리바이벌 됐을 때 그 나갔던 임원의 자녀, 임직원의 자녀를 내가 다시 채용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래서 국가도 이제는 외형 유지해서 상당히 질 위주로. 그러니까 각 기업들도 체질이 굉장히 지금 건전해졌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런 큰 전환점이 있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93년과 이후를 이렇게 비교를 해봅니다. 93년 이제는 제가 삼성물산 SF패션의 사업본부장을 했는데
삼성물산 SS패션이 우리나라 패션 회사 중에 제일 크죠. 수많은 브랜드, 신사복, 캐주얼, 여성복, 뭐 스포츠, 뭐 없는 브랜드 한 3, 40개 있잖아요. 이게 양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다 조금만 팔다가 세일하고 그래도 안 팔려가지고 창고마다 재고 가득가득하고 7, 80% 내걸어가지고 팔고 그래도 안 팔려서 적자나고 그래요. 그러면은 맨날 회의를 몰랐냐. 저녁까지 시켜가지고 먹으면서 밤을 새면서 회의를 하는데 야, 이번 시기에 세일을 몇 프로 할 거냐? 30% 할 거냐? 40% 할 거냐? 타이밍은 어느 때 해야 잘 팔리느냐? 이런 거 가지고 밤을 새워요. 그걸 계속 하다 보면 내 문제의식이 뭐냐? 야, 삼성같이 이 우수한 인재들 뽑아가지고 좋은 옷을 만들어서 왜 옷값 파는데 밤새워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고민해야지. 좋은 옷을 팔아서 왜 싸게 어떻게 파느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시간과 정력을 낭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게 내 문제의식이. 그래가지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 업종이 패션 업체가 만들어서 나오자마자 세일. 그래서 소비자들은 뭐냐. 세일은 당연한 것이고 옷값 사면 바보라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SS패션은 한때 SS패션은 옛날에 SS예요. 삼성 패션. 하도 세일 많이 하니까 세일 패션이라고 해요. 네? 너무나 자괴심이 생기고 부끄러워요. 근데 그렇게 구조를 바뀐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 4년 후에 삼성물산 구조본부장을 하고 제일 모직 소위 패션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제가 경험했던 것을 거울 삼아서 뭔가는 이제 다른 우리 패션 기업이나 또 내가 해왔던 이 패션 사업이 너무 잘못됐다. 패션 사업이라는 거는 소프트 산업이기 때문에 양을 만들어서 안 팔리면 무조건 세일하고 그리고 고객에게 불신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가치 경영을 해야 되겠다. 정상 판매를 많이 하고 재고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잘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면 패션업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가치 경영인 동시에 뭔가 브랜드 가치입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하나만 있으면은 세계적인 브랜드 되면은 세계 최고 패션 인류 패션 기업이 되면 먹고 사는 지장이 없잖아요. 그거를 해야 되는 거지. 그럼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미지 가치에 죄되는 요인 중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만은 신뢰를 안 지키는 문제 중에 세일입니다. 세일. 지금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저 세일을 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저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저는 섬유 패션을 한 50여 년 그룹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수많은 그 고뇌를 하고 그래서 한때는 제가 만든 화두 중에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Fashion is a passion. 그걸 우리 전 직원들 앞에 제가 대표이사 되면서 인사 말씀 중에 저 이야기를 던졌어요. 패션은 열정이다. 뭐 패션만 열정이겠습니까? 인간만사 자기 하고 있는데 열정이 없이는 성공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는 신입사원을 뽑을 때 내가 삼성 사디라는 디자인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학생을 선발할 때 보니까 성적 영어 잘하는 놈 뽑더라고요. 근데 그 학교 설립의 목적이 뭐냐? 이건희 회장이 디자인이 앞으로 21세기의 국제 경쟁이다. 우등생이 아니라 천재에 가까운 디자이너를 양성하자 해서 소수 정예로 만든 학교예요. 그럼 내가 보니까 그 취지하고 관계없이 성적 좋은 애, 영어 잘해서 미국 편입학 할 수 있는 애들 뽑고 있더라고요. 그게 삼성의 강점이야. 다른 겁니다. 그 설립 취지가 안 돼. 영어 좀 잘못하면 어때? 디자이너로서 탤런트. 하고 하지 않으면 미치고 환장할 정도의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끼가 있으면 끼가. 그거 보고 뽑아라. 그리고 신입사원도 내가 언제 사장이 되면은 그 다음에 삼성그룹에 공채를 합니다. 5,000명 해가지고 100억 줘요, 이렇게. 말이 안 되죠.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내가 만약 단독으로 뽑으라 하면은 나는 학벌 전공 관계없이 정말 패션을 좋아하는 놈만 뽑아서 하겠다. 그걸 이때. 그래서 내가 패션을 해보고는 내가 좋아하는 일 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그걸 느꼈어요. 그전에는 뭐 수출도 하고 뭐 맨날 스트레스 푼다고 술도 먹고 막 이렇게 불만도 터고 했는데 이 패션을 하고 보니까 딱 6개월 시즌에서 모든 결과치가 튀어나와요. 자기 아이디어 인풋하고 노래가 하면 탁탁탁탁 백화점 가서 보면.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야, 내가 하는 일을 처음 잘 만났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요일도 먹고. 그래서 신입사원 뽑을 때 이런 친구를 뽑아가지고 하면 그 조직은 불이 날 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가 자가발전에 나올 거고 밤에 쉬어도 잠 안 오고 할 텐데 그냥 월급쟁이로 먹고 살라 하다 보니 위에 사람 눈치 보고 괜히 일요일 나오다 뭐 스트레스 쌓이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IMF 터지고 난 다음에 그룹에서 각 사에 신입사원을 뽑아라.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패션 부문은 학벌 전공 관계없이 얼마나 패션을 좋아하느냐 그걸 면접을 통해서 뽑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대졸 대학생 중에서 취업 선호도 1위가 어디입니까? 요즘은 좀 바뀐지 모르겠는데 삼성전자.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3년차 신입사원을 제가 인사분양 시키가 조사를 해봤어요. 우리 패션 부문은 월급이 삼성전자 100이면 우리는 한 80 받을 거예요. 왜냐면 그룹에도 이게 등급이 있으니까. 내가 이제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패션에 온 친구 월급은 적지만은 퇴사율이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봐라. 3년 동안 비교를 했더니 삼성전자가 무려 33%야. 삼성전자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면 너무 드라이 하니까 애들이 그냥 기회만 있으면 나오려고 그래. 솔직히 삼성전자 계신지 몰라도. 근데 우리 패션 부문 just 2%. 이 애들이 대리 과장만 되면요. 우리 조직은 불나는 조직이 된다고. 나는 그 실험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계속 신입사 만나고 물어보면 재밌대.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제가 오너가 아니다 보니 결과 물러나야 되잖아요. 물러나니까 지속성이 없더라. 그러니까 참 그 꿈을, 실험을 한번 결과를 보고 싶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가치 중심의 경영을 제일모직 패션 본부장을 오면서 하게 됩니다. 내가 그전에 경험했던 걸 문제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한국 기업하고 완전히 다른 내 나름대로의 그 패션 기업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고민이 뭐냐. 어떻게 하면 세계 초인류 패션 기업을 만들 것인가. 꿈이 크죠. 왜? 국내 안에서도 물론 당연히 우리가 1등을 해야 잘해야 되지만은 그만 해가지고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고서는 경쟁력이 언젠가는 당할 수가 없고, 그래가 세계 초인류 패션 기업이 되면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코어 컴피던스는 뭐겠느냐. 한 개의 브랜드라도 세계 초인류 기업 브랜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폴로, 라플로렌, 예를 들어 요즘 좀 뭐 떨어졌지만은 하나 있으면은 글로벌 브랜드로 먹고 살잖아요. 옛날에 저도 SS 패션에 있을 때는 그때 경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그 당시에 벤치마킹 대상이 요즘은 미국으로 갑니다만 그전 전 일본이잖아요. 뭐 전자, 뭐 패션. 맨날 거기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 글마들은 다 브랜드 정책이야. 뭐 브랜드 뭐 하나 만들면 브랜드 수십 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큰 브랜드에게는 자원이 인풋도 광고비도 주지만 작은 브랜드는 달라 하는데 자원이 부족해서 못 줍니다. 그럼 치워요. 그런데 또 하고 그럼 또 얼마 안 가면 또 세일하고 적자 계속 내다가 또 몇 년 후에 없애고. 그래서 저는 하나 브랜드라도 똑똑하게 만들자 이게 또. 예? 옛날에 시골에 농경 시대에 우리 부모님이 자식이 7, 8남인데 아들 하나 장남 논 팔고 소 팔아서 서울에 대학 보내서 출세하면 뭡니까? 자기 동생, 사촌 뭐 다 데려와 서울이 이렇게 복잡해졌잖아요. 똑똑한 자식 하나만 잘 기르면 되는데 그 수많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제대로 책임도 못 지면서 자원 낭비하고 에너지 낭비.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똑똑한 거. 물론 2개, 3개 되면 더 좋죠. 꿈은 거지.
그래서 국내에 확고한 기반을 먼저 걷죠. 그 당시에 96년이 우리나라 유통개방이 됩니다. 그럼 외국 브랜드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그 당시에 뭐 언론 학계에서는 죽는다 그러고 뭐 큰일 났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 뭐냐. 국내 시장에서 탑 브랜드가 되면은 외국 브랜드 들어도 디펜드가 돼. 그것도 바로 국제 경쟁력이 돼요. 글로벌 컴피티티브네스다. 그래. 우리 시장도 글로벌화 시장이 된다. 이거지. 지금 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는 2단계로 해외 시장, 글로벌화, 우리 땅을 넓히자. 중국, 동남아, 미국.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초인류 브랜드가 될 수 없다. 장기 실전제 과제는 뭐냐? 초인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최고 좋은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까?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삼성물산 SS패션하고 제일모직 같은 삼성그룹이지만 문화와 체질이 달라요. 밖에서 보면 삼성그룹 똑같다 생각하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물산은 뭐냐? 상사 기질입니다. 제품이 없어요. 색상하고 사람하고 전화통이 별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에이전트식 비즈니스를 하니까 소개해주고 커미션 먹고 이런. 그러니까 어떤 시장이 있다면 순발력 빠릅니다. 그리고 야 브랜드 이거 하나 잘 된다면 매장 100개 내 제품 공급해 끝. 그리고 안 되면 세일해. 소위 품질이나 이런 이미지나 이런 게 별로 감이 없습니다. 장사만 잘 되면. 그런데 제일모직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생산 제조 회사잖아요. 잘 알다시피 골덴텍스, 울원단, 배고프던 시절에 이 최고의 고급지입니다. 이 회사가 최고를 지향하는 회사의 체질을 갖고 있어요. 풍토를. 그러다 보니까 같은 패션 사업을 하더라도 여기는 제품이 뒤늦게 나온 회사인데 SS패션보다 굉장히 품질 위주로 하다 보니 갤럭시가 좋아요. 대신에 뭐냐. 같은 시기에 출발해도 저기는 100m 달리면 여기 한 20m 달려요. 안 커져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배타적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이 기업 체질이잖아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한쪽에 바꿔야 수십 년으로 온 거를. 이 기업 체질에 맞는 사업을 해야 조직원을 끌고 가기가 쉽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좋죠. 그래서 이 회사의 체질은 뭐냐. 고급 지향적인 하이 이미지, 하이 밸류 패션 기업으로 가야겠다. 싸구려 하지 말자. SS패션은 고급도 있고 중급도 있고 싸구려도 있고 수십 개 종합 이게 디범벅이 된 회사지만 여기는 선택과 집중해서 고급만 한다. 그래서 제가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는 그 전에 제가 오니까 9년 동안 했는데 브랜드 2개 했는데 매출이 50억씩 각각 50억을 9년 동안 까먹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임직원한테 네가 사장이라면 9년 동안 50억 매출하는 적단하는 이 브랜드를 계속 가져가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없애. 그 다음에 그 당시가 중저가 신사복이 나와요. 좀 고급 신상복만 비싼 것만 나오다가 중저가 신사복이 나오고 이 랜드가 바로 고급 캐주얼 시장을 치고 들어와서 신촌 앞에 있는 가게가 이 랜드라는 중저가 캐주얼 브랜드는 나온 거죠. 이 랜드 오늘 이 랜드 된 거거든요. 그래서 신사복이 이제 중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제일모직에 브룩실이라는 브랜드가 있고 삼성물산 빌트모어라는 브랜드인데 같은 해에 출범을 했는데 4년 후에 보니까 거기는 250을 하는데 여기는 80을 하더라고요. 첫 제가 만난 그 해에 흑자를 냈어요. 계속 적내다가. 그런데 제일모직 전체 브랜드를 보니까 다른 거는 다 고급 쪽이야. 이 브랜드만 중저가야. 근데 중저가 시장은 엄청나게 커요. 삼성물산처럼 확 밀어붙이면 당장 몇백원 해요. 그런데 제일모직이라는 체질이 그래도 왜 그럼 같이 출발했는데 거기는 250, 80을 할까요? 아 그래도 중저가를 해도 우리는 좀 고급을 해야지. 이게 있어요. 속도가 안 나요. 그래서 또 하나 제일모직은 고급만 한다는 방향을 딱 해가 전 조직원을 같은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는데 저게 하나가 중저가 있다.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흑자가 나는 브랜드를 죽여버렸습니다.
적자 9년 동안 50억 하는 거 못 주겠는데 저는 흑자나는 걸 주고 이것도 삼성그룹에서 본부장이라 하더라도 강 큰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책임 중이 있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그것만 한다라고 밀어가는 겁니다. 그럼 하이 이미지 하이 밸류 브랜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나이스 퀄리티, 굿 프라이스, 베스트 서비스 3대 캐치프레이즈를 제가 제정합니다. 백투 베이지 이걸 하려면 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품질, 서비스, 가격 이걸 우리가 잘못된 거 있으면 다 리뷰를 해가지고 고쳐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되고 전 조직원의 캐치프레이즈가 공유가 돼야 돼요. 이게 저게 형식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저게 철학입니다. 그 다음에 노셀을 하자. 근데 노셀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제가 경험상 가보면은 전부 다 새로 하나 이런 시장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을 올리면은 이 브랜드는 절대로 노셀 하겠습니다. 다 그렇게 안을 올려요. 그런데 6개월 시즌인데 제품이 매장에 나와가지고 1개월, 2개월만 지나면 벌써 안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재고가 막 쌓이고 안 팔리거든요. 왜? 브랜드가 처음 나오는 데다가.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 브랜드에 비해서 판매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뭐해서 야 이거 왜 부진하냐? 그러면 당장 대책분이 뭐냐? 세일입니다. 값을 깎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브랜드가 세일 브랜드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 구조를 끊는 방법은 뭐냐? 그래서 제가 고민 끝에 결론. 새로 만드는 브랜드는 무조건 노세란다. 이 어떤 일에도 지킨다. 두 번째는 세일하는 브랜드라도 질과 이미지를 바꾸고 노력을 해서 단계적으로 노세일 브랜드로 터닝한다. 세 번째는 전 브랜드를 그러한 단계에 따라서 노세일로 전환하겠다. 그것이 저희 방침이었습니다. 이제 지금 아직도 아까 말씀 이렇게 가는 한 글로벌 브랜드가 되겠어요? 국내 브랜드도 국내에서 최고가 되기 힘든데.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가치 경영 성공 사례가 빈폴입니다. 제가 이제 본부장으로 부임하면서 앞으로의 패션에 세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 이 흐름을 읽는 것도 굉장하게 여러 가지 감각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노력, 정보 등등 해서 나오는 거죠. 그냥 이렇게 뭐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선언하기를 앞으로 패션, 그 당시에 정장 신사복이 참 잘 됐어요. 기성과학을 팍팍팍 하니까 뭐 연간 막 이렇게 했어요. 신사복 만들면 돈 벌었어요. 그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신사복은 점차 안 된다. 그 다음에 뭐냐면 캐주얼화. 모든 패션은 캐주얼화로 갈 것이다. 그게 93년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토탈화. 아까 저거 어려운 말인데 여러 브랜드를 하나로 할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브랜드 똑똑한 정말 잘난 브랜드 하나 만들면은 그걸 가지고 그 파워를 가지고 서브 브랜드를 만들고 엑스텐션을 해나가면은 한 브랜드가 1조, 2조 할 수 있는 거죠. 토탈로 하자. 세 번째는 그 당시에 손님들이 오면은 아주 옷 입는, 요새는 뭐 여성분들이 너무 옷을 멋지게 잘 입잖아요. 수준이 높아가지고. 옛날에는 옷을 잘 못 입었어요. 그러고 보니 매장에 오면은 전 판매 사원이 칼라 매치 해가지고 코디를 해주면 되고, 그렇잖아요. 그 이제 앞으로는 코디화가 중요하다. 크로스 코디에 대해서 아래로 같은 색깔 아니라도 매치를 시키잖아, 막. 에? 그러면 더 멋이 있게 돼, 이거죠. 그리고 옷 한 벌 팔릴 거를, 하나 팔릴 거를 요렇게 맞춰주면 풀세트로 팔려요. 그럼 효율이 나죠. 판매도 올라가고. 그게 될 거다. 그럼 이 캐주얼한 큰 메가 트렌드 도도한 흐름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말 거냐. 그 중에 제가 갤럭시란 신사복이 있습니다만 갤럭시 캐주얼이 있어요. 신사복 따라가는. 그것도 시원찮아. SH 패션의 입션 노랑 이런 거 비교하면 형편없어요. 근데 빈폴을 보니까
이게 트래디셔널 캐주얼을 그래가지고 폴로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해요. 그러니까 국내 브랜드, 저거 시장이 있구나. 우리도 하자. 해가지고 우리 말고 몇 개가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에도 저게 가능성이 굉장히 있어 보이더라고. 저거 키우자 말이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맡았을 때는 이 브랜드 출시가 4년째 되는 겁니다. 매출이 한 250억 정도였어요. 그 이제 저희들 나라에는 이제 뭐 올젠, 까타블랑쉐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지금 존재 가치도 없죠. 근데 뭐 우리가 해봐야 그 아리우죠, 뭐 폴로 아리우. 그 백화점에 가보니까 폴로는 약 20평 규모의 넓은 면적에다 아주 고급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다 있는데 빈폴, 뭐 까타블랑쉐 이런 건 옆에 이렇게 한 7, 8평 정도 조그만 딱 보면 자존심이 상해서 죽겠어요. 제가 표현이 있습니다. 저거는 대궐이고 궁전이고 우리는 오두막집이다. 근데 그 안에 아무리 옷이 좋아도요. 밖에 외관이 이렇게 벌써 고급으로 돼 있으면 사람이 질리잖아요. 아우, 저 고급스럽다. 벌써. 그래서 폴로의 전략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폴로 자체가 옷이 고급이 아니에요. 근데 고급이라는 이미지 들려있잖아요. 왜? 매장 전개를 끝내주게 합니다. 뉴욕에 가보시면은 영국에 가보시더라도 보면 여기 지금 청담동에 가보시라고 폴로 매장 플렉십 스토어를 아주 인류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자마자 아유 진리가 하잖아. 이거 고급이네 말이야. 사람을 압도되게 만드는 이 굉장히 중요한 그거는 우리 광고 흔히 뭐 광고하면 TV 뭐 그 비싼 거 한때 한다고 뭐 사람들 낭비를 엄청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저거는 한번 해놓으면은 이미지 발신을 계속 고급을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제가 이게 어떻게 하면 저거를 폴로와 똑같은 면적을 얻어서 우리도 대궐 같은 집을 지어볼까. 그래서 백화점 설득해 보니까 우리 국내 브랜드에 대한 경시 풍조가 있어가지고 절대 억셉트 안 합니다. 고민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좋다. 우리가 보니까 20평짜리 되는 폴로보다 빈폴이 매출이 더 나아요. 나은 게 많아, 매장이. 그러면 매출, 인당 매출, 평당 매출을 조사를 해라. 분석을 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더 팔면은 매출을 더 파는데 해줘야지. 하고 설득을 하는데도 안 먹혀요. 그게 이제 그런 입장이었고. 그게 이제 10년 중장기 목표를 세웁니다. 10년 딱 세웠어요. 해가지고. 국내 최고의 토탈 패밀리 브랜드 말이죠. 이 토탈 패밀리 브랜드 말도 최초에 나온 용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빈폴을 매장에 가시면은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다 살 수 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리고 한 브랜드가 다 하잖아요. 전 품목을 가방까지 다 하던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 화장품 뭐 다 있었는데 제가 끝나는 바람에 더 이상 эк스텐션이 안 되고 말았는데 그 최초로 한국의 토탈 패밀리 브랜드를 육성하자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 결과적으로는 목표는 글로벌 브랜드로 우리도 폴로처럼 가자. 그리고 마지막에 10년 후에 우리 충무로의 진고개 쪽에 갤럭시가 한참 잘 될 때 갖고 있는 직영점이 있는데 400평짜리예요. 근데 그 거리가 신사복이 잘 될 때는 잘 됐는데 점차 신사복이 안 되면서 캐주얼 쪽으로 젊은 애들 들어가니까 국립극장 쪽으로 좀 상권이 들어가 버리고 그건 한산해요. 근데 저 매장을 어떻게 처분하기도 힘들고 그런 고민이 있잖아요. 결과적이 뭐냐. 빈폴을 10년 후에 키워서 15평 내지 20평 드는 정도밖에 안 되는 브랜드를 400평 갤럭시 종합 매장에 넣는 브랜드를 키우자. 최종 결과물입니다. 그게 결과 목표예요. 그걸 정한 겁니다. 그리고 오기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달성 실천구호면 폴로 때려잡자 이게. 폴로 때려잡자. 좀 자극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목표를 정했죠. 그래서 이 가치를 올리기 위한 세부 달성 전략은 뭐냐? 백투 베이직입니다. 뭐 흔히도 우리 교과서적으로 백투 베이직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만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저희들이 뭐냐. 국내에서는 폴로. 소위 미국에는 그 당시에 에비 피치 크롬비라는 브랜드가 있죠. 뭐 그런 브랜드 많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파소나블 같은 브랜드가 있고 그런 고급 같은 종류의 브랜드를 계속 시장 나가지고 샘플 엄청 들고 와서 에서부터 품질, 컬러, 디자인 전부 다 뜯어보고 분석하고 비교합니다. 그래가지고 폴로가 가정에서 원사를 100수를 썼다. 우리는 80 쓴다. 100수 올려. 그 다음에 외주 공장의 품질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는 어느 공장에 해? A급 공장이다. 공임 더 주고 A급 공장 들어가. 전부 다 바꾸는 겁니다, 이게. 그거 노력 없이 그냥 그게 뭐 하루아침에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그것만 하면 되느냐. 매장 환경. 그 다음에 이 CSI 비교. 이게 이제 한국능률협회가 그 다음에 90년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능률협회하고 공동으로 우리 브랜드 CSI 평가를 당신들하고 합동을 하자. 품질, 소재, 디자인, 매장 서비스 여러가 한 10개 정도 인덱스를 해놓고 폴로하고 저희들하고 비교를 합니다. 매 시즌마다 비교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개 중에 우리가 10위가 3개다, 4개다. 이러면은 그걸 개선하게 대책시우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뭐냐? 제일 예민한 게 뭐냐? 성진입니다. 이걸 잘 안 하죠. 사람이 한국 사람 정이 많아가지고 말은 하지만은 실제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은 잘 못합니다. 임원 성진을 연결시키자. 근데 어쨌든 빈폴이 잘 되니까 매년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성장률이 좋고 이익을 많이 내니까 저 친구가 빈폴, 그 사업부장에서 임원 승진 1호였어요, 1호. 그런데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탈락시켰어요. 좀 아프지만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차별화된 광고, 뭐 여러분들 기억나요? 그녀의 자전거가 내 가슴에 들어왔다. 그거 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브랜드를 옷 자체는 그렇게 고급이 아닙니다. 중상급 정도죠. 그런데 이거 고급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옛날 정우성이 같은 친구가 우리 빈폴 모델 한 번 딱 쓰고 이게 떠가지고 값이 팍 올라가는 바람에 못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이 비싼 친구 배우 같은 거 쓰면 자꾸 그리 되니까 아이디어를 돌리기를 해외 유학 간 음악가, 미술 그리는 사람, 하버드 출신, 스탠포드 다니는 애들, 좀 잘한다는 애들, 그 애들 모델 씌웠어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빈폴은 최고 소위 하이 클래스가 입는 옷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통 전략이 참 중요한데 그 매장이 중요하듯이 매장의 인테리어는 제가 항상 갈 때 이게 뭐냐 사람의 얼굴이면 그 안에 소위 디스플레이는 화장이에요, 화장. 얼굴을 어떻게 이쁘게 해야 되는 거는 물론 바탕이 이뻐야 되겠지만은 또 요새 성형도 하고 뭐 다 화장도 하잖아요. 요즘 한국 여성들 보면 다 미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매장도 해야 손님을 끌어들이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화점에서 아무리 우리가 팽당 효율이 높아도 이 친구들이 외국 브랜드에 우선주의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고민하죠. 그래서 어느 아이디어. 그 당시에는 3대 백화점 외에 안양의 보험백화점, 예를 들어서 부산의 뭐 세화백화점이라든지 또는 광주의 환희백화점이라든지 대구 가면 대구백화점 이런 게 있어요. 지방 토들이 만든 백화점. 조금 3대 백화점보다는 약체지요. 그 브랜드 같은 그런 백화점에도 우리 담당자한테 야 빈폴 좀 넣어줘. 그러면 우리는 에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그냥 들어가요. 백화점에 들어오면 내가 딱 스톱을 들어가지 마. 그 친구들 내가 볼 때 힘에 균형해서 우리가 좀 더 셀 수가 있어. 그러면은 폴로 같은 조건으로 꼭 같은 옆에 20평 규모로 고급 인테리어에서 해는 조건으로 하면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아이고 뭐 본부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당시에는 말이 안 되죠. 안 들어가도 좋다. 6개월도 좋고 1년도 들어가지 마. 그랬더니 지방백화점은 조사를 해보니까 매출이 빈폴이 더 많이 나는 거 아는데 그 좋은 브랜드를 입점 안 시키면 됩니까?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딱 같은 조건으로 했더니 우리가 훨씬 많이 팔아요. 그러니까 3대 백화점이 없다 이제는 저렇구나 하고 확 따박해가지고 매장을 똑같은 조건 다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소위 내가 저거 하는 거는 외곽 전략이 성공했다. 외곽 전략을 때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소위 중앙 본부에서 안 되면 저 지방 가가지고 도지사 해가지고 대통령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맨날 뭐 서울에서만 지가 뭐 해가지고 대통령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이지. 그러니까는. 그리고 SI, 획기적인 개선.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 매장도 중요하지만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 이런 게 색, 컬러라든지 그 소위 재질, 나무 재질 이런 것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좋아야 돼요. 그 매뉴얼 만들어가지고 전국 매장을 통일시킨다.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근데 이게 매뉴얼 주고 해도 지방 가보면 대리점이라든지 매장이 틀려요. 저거를 내 같은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애정을 가진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봐야 눈에 보이고 지적을 해야 딸립니다. 그냥 밑에 우리 수많은 간부 임원이 있어 해도요.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가면 다 틀려 있어요. 그래도 그거 가지고 야단치는 사람이 없어. 이 차이예요, 이거. 그 아이덴티티가 유지가 돼야 그 이미지가 한 방향으로 딱 형성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빈폴이 잘 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내 아는 사람 할 것 없이 여기저기 대리점 하겠다, 매장 내달라, 뽑아요. 절대로 제가 친한 사람, 우리 다른 매장 하는 대리점 사장이 해도 빈폴이 들어가야 될 위치, 그 다음에 규모, 맞지 않으면 허락을 안 했어요. 그 매장을 함부로 열지 않은 거죠. 굉장하게 철저히 해가지고 이미지 유지를 하는 방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94년, 3년 말에 한 약 1년 해가 2년 채 안 되는 95년 12월에 한 2년간 그런 노력을 했죠. 그랬더니 이 빈폴이 다른 브랜드는 국내에 지금 뭐 잘한다는 브랜드들도 세일하고 해가 65%에서 68%밖에 못 팔아요. 나머지는 재고입니다. 근데 빈폴은 그래도 트래디셔널 캐주얼이 잘 때가 73% 정도는 세일해가지고. 그런데 2년쯤 지나니까 제가 시장을 다니거든. 무슨 다닙니다. 다녀보면 소비자들이 반응이 막 눈에 들어와요. 막 이게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게 보여요. 아, 이때 이제는 세일을 하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 판단합니다. 그래서 대개 12월쯤 되면은 백화점에 세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사업부장이야 그 디자인하고 간부 다 오라. 이제 우리가 노세일 해야 될 타이밍이 온 것 같다. 하자 했더니 이 친구들이 보고할 때는 늘 우리도 세일 하지 말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벌떼가지 덤벼들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렇게 전부 다 반대를 해요. 저도 물론 갈등이 생기죠. 근데 여기에서 내가 물러서면 앞으로 10년 후에 돼도 안 된다. 제가 통박 짜보니까 현재 상황으로 가면은 세일 안 하더라도 전년도 73% 수준은 틀림없이 넘을 것 같다는 딱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죠. 노세일 해가지고 판매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겠다. 그대로 고 했더니 전혀 문제없이 78%를 달성했어요. 그게 이제 2000년도에 들어옵니다. 들어와가지고 빈폴이 한 번 더 도입합니다. 그때 뭐냐. 폴로가 국내 라이선싱을 줘가지고 주로 국내에 생산했는데 폴로의 세계화 전략이 변해가지고 전부 다 이제는 해외 생산하는 거를 본사에 생산하는 본사 수입해가라. 이제 국내 폴로도 수입해서 팔아라. 이래요. 그게 저희들 보면 굉장한 이제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멀리서 오기 때문에 타이밍, 델리버리 타임이 안 맞을 수도 있고 또 컬러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이게 국내보다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단계 폴로를 때려잡고 올라설 수 있는 커다란 전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스를 이용해서 뭐냐.
부장 때부터 장기 건속한 사부장, 아까 임원 탈락시켰다는 그 뒤에 임원이 됐죠. 이 친구가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빈폴이 다른 브랜드보다는 굉장히 잘 되고 항상 성과가 좋으니까 보너스 제일 많이 타고 이게 모든 게 자기 신화야. 그리고 나한테는 내볼 때는 30% 이상 성장을 시키게 되는데 한 15% 성장시키고 나중에는 달성은 30% 하고 그리고 보너스 많이 타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앞에서 하겠다고 그러고 나중에 보면 확인해 보면 안 해요. 아, 이제는 이 친구가 너무 이제 자만에 빠졌구나. 전격적으로 교체돼 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충격을 받더라고요. 왜 내가 공이 있는데 바꿨느냐.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빈폴은 뭐냐. 남성복만 했어요. 남성복만 한 게 남성복이 중심 브랜드고 캐주얼 중에서도 여성복, 그 다음에 액세서리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전부 다 남성복 밑에 한 조직으로 있다 보니까 여성복이나 액세서리 같은 딸려있는 브랜드, 이 아이템이 성장을 못해요. 남성복이 잘 되면 같이 저거들은 적전해도 보너스 많이 받고 그냥 묻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여성복, 골프도 만들고 액세서리를 팀을 새로 만들고 진스를 새로 만들고 우물을 만들고 소위 서브 브랜드, 익스텐션 브랜드를 빈폴 중심으로 해서 만듭니다. 만들고 독립 사업부제를 실시해요. 왜냐하면 큰 회사는 자회사를 이렇게 분산을 하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자회사가 말하자면은 문어발 경영한다 해가 또 언론에 박살내고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내에 빈폴 컴퍼니라는 것을 도입하고 아이템별로 남성복, 여성복, 골프웨어, 사업부 소사장제 해서 이제 매장도 함께 들어가지 않고 남성 캐주얼, 여성 액세서리, 진스 다 백화점 안에서도 빈폴을 따로 해주겠다. 독립시키는 거죠. 독립시켰더니 처음에는 막 겁을 내고 그랬는데 해놓으니까 경쟁이 붙는데요. 그전에는 같이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 경쟁이 붙으니까 옆에 남성복, 여성복 이게 막 그냥 적들이 그냥 같은 종합 매장 들어가면 이 코나 면적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그냥 이게 그냥 경쟁, 선의의 경쟁이 무정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매출이 전밥이 돼요. 여성복도 같이 있을 때는 형편없이 팔다가 롯데 본점에 빈폴 단독 여성 코너를 했더니 이게 매출 60억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인기가 뭐 급상승하다 보니 외국 브랜드로 거의 빈폴을 착각했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일부러 뭐 국내 브랜드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랬는데 주로 이제 매니아들이 뭐냐, 20대 중고등학생들, 대학생 요까지만. 그래서 항상 저희 라인에 상품 계획의 원칙을 갖고 있죠. 10대, 20대, 30대 대학생까지가 뭐냐, 70%. 나머지 사이즈가 맞고 컬러가 좋아가지고 사 입는 중장년층은 30%. 그거 잘 팔린다고 그 사이즈를 키워주면 노인 브랜드예요. 이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70%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걸 누가 지켜줘야지 않으면 또 잘 팔린 쪽으로 밑에 직원들 또 가버려요. 늙은 브랜드가 금방 됩니다. 그래서 저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 인기가 너무 있어가지고 학교에 이제 등록하면 이 빈폴 자전거 마크 서로 그냥 진짜냐, 가짜냐, 이거 짜가냐 해가지고 구분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그 바퀴, 그 자전거 바퀴 살 때가 몇 개인지 우리 만드는 사람 몰라요. 근데 그 애들은 이걸 정확히 알아. 16개인가 된대요. 야, 아니면 시합하고 가자라고 하는 거야. 너 가짜 입었다고 말이야. 그럴 정도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유사 상품이 이제 출시가 어디냐면은 서울대학교 구판장에 가짜 빈폴을 버젓이 팔고 있었고, 불행땅 백화점에 우리가 입점을 안 하니까 자기들이 어떤 업체를 시키가 생산 공장을 시켜가지고 가짜 빈폴을 코너를 만들어 놓고 팔더라고요. 그리고 롯데 같은 데서 계속 세일 안 한다고, 우리 빈폴 세일하면 대박 터뜨리잖아요. 안 한다고 압력을 넣어요. 근데 우리 임원 간부들은 그 압박 때문에 내 눈치만 착각하면 하려고 그래. 반틈 죽이지, 그럼 보이면. 그래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 저 연신에 있는 상설 대리점을 꼬드겨가지고 그걸 빈폴에 롯데백화점 특화 행사를 하면서 광고를 전면에 실어요. 빈폴 세일 그래요. 이게 백화점이에요. 그래가지고 대리점 완전히 문 닫을 지금까지
만들고 이렇게 했던 그런,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인류가 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철저한 그런 어떤 관리를 하지 않으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브랜드 이미지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아이덴티티 유지가 제일 중요한데, 아까 저희들이 이제 남성 캐주얼뿐만 여성, 그 다음에 액세서리, 뭐 진스, 보이, 뭐 이런 골프 뭐 이렇게 자꾸 가지를 벌리다 보면은 그 각 팀이 경쟁을 벌리기 때문에 이게 막 혼란이 일어나요. 그런데 빈폴이라는 오리지널리티, 그 고유성이 있거든요. 그 고유성을 유지를 안 하면 이 생명이 없어요. 그걸 누가 지켜줘야 되냐? 내가 지켜줘야 돼, 내가. 나는 디자인을 하지 않았지만은 보는 감각이 있고 매니지먼트를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것을 내가 총지를 합니다. 그게 또한 굉장히 중요해요. 저거 그냥 네 알아서 해라. 개판다 돼, 얼마 모양. 그 다음에 아까 있죠. 여기 이제 트레디셔널 캐주얼이라는 게 오리지널리티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날 빈폴에 오리지널리티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떠난 뒤에 수많은 사람을 바꿔 제끼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브랜드 파워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로 셔츠라든지 슬랙, 이게 주력 품목인데, 세일을 이제 저희들은 언제 하느냐면, 백화점 1월 달에 쫙 한 3주 하는데, 저희들은 백화점 세일 참여 안 합니다. 백화점 세일 딱 끝나고 나면 1월 말에 일주일 위한 따에서 빈폴 올리, 빈폴만을 위한 오프세일 해가 딱 합니다. 우리 고정 고객을 위한 특별 서비스. 사람들이 엄청 올려오죠. 근데 저 중에 폴로 셔츠 같은 거는 반팔 셔츠 있잖아요. 이게 사계절 상품입니다.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여름 상품, 여름에만 나오는 걸로 생각하는데, 요새 젊은 애들 반팔 냉온망 다 돼 있지. 다 입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한때는 저게 이제 계절 상품으로 생각해가지고 세일하고 그러는데, 저거는 사계절에 늘 있는, 절대 세일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일하고 난 다음에 보통 보면 30% 세일하고 반품을 하잖아요. 다시 가격 환원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어저께 30% 깎아 팔던 거, 그 다음날 세일 끝나면 다시 온값을 받아. 그 고객을 속이는. 우리 업체 다 그래 하고 있잖아요, 지금. 빈폴만은. 다른 브랜드는 다 그래 할 수 없지만, 빈폴은 최고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브랜드만은 절대로 지키자. 그래서 세일 끝나고 나면은 폴로 셔츠만 4개월 상품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몽땅 철수시킵니다. 신제품은 100% 교체해요.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의 신뢰를 갖는 거예요. 고객의 신뢰. 고객의 신뢰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그래가지고 이제 결산이 뭐냐. 10년 만에 폴로를 완전 타도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언론 기사가 토종 브랜드가 폴로 말을 잡았다. 이게 아마 보신 분 기억나실지 몰라도 많이 났죠. 그래서 드디어 벤처 비즈니스 바람이 그때 한창 DJ 정권 이후에 90년 초까지 벤처 바람이 많이 불어가 전부 다 캐주얼 있고, 이렇게 분위기가 막 바뀌잖아요. 그때 소위 빌 게이츠 패션 인 코리아하고 이제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2001년 1월 14일에 월스트리트 저널에 벤처 보면 빌 게이츠 패션 한국에서 유행하고 기사가 크게 났죠. 이렇게. 그 다음에 그해 6월 9일 날 CNN 뉴스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Here in Korea as well, so is Gates. Bill Gates, that is. Andrew Brown looks at why it's chic to be a geek. According to Fortune magazine, Bill is back. Although it's got to be said, in South Korea, Bill never left. Here, no one talks about Bill going out of style. In fact, a local fashion house has studied the Microsoft chairman closely and developed a line of clothes based on their findings. 그래서 어떤 영상이라든지 We researched his lectures, his lifestyle, and his personality. And uncovered a man with, well, among other things, a pink sweater and chinos. The outfit's not everyone's taste, but who knows? It may help Korean men express their softer side. Bill gives them the courage to do that.
In fact, a senior executive in the prestigious Samsung Group confessed to us that sometimes I also enjoying such casual wear and weekend. And at the mall, we witnessed two technology entrepreneurs, Mr. Kim and Mr. Chair, shopping for Gates-like garments. Mr. Kim is a self-confessed Gates groupie. He's the one of our hero. And no wonder, what you fork out on clothes, you make back in self-esteem. Just listen to what happened when Mr. Kim's friends saw he looked like Bill. They told me I'm younger than before. And then I'm smarter than before. Do you recognize this guy? I want to look like him. One day I want to be Bill Gates. The designers at Beanpole say the Bill Gates look has been a great commercial success and helped boost casual clothing revenues by 30% last year. While Mr. Chair says dressing down has helped his business. In casual attire, we get inspired more easily. Fashionable, elegant, but practical. Bill Gates knows how to dress for success. So if you want to model yourself on a mogul, put a bit of William in the wardrobe, if you dare. Andrew Brown, CNN, Seoul. I'm sure Bill Gates will be flattered. Well, that brings us to the end of this special edition of eBiz Asia in Korea. We hope you've enjoyed this peek into one of the most wired countries in the world. I'm Lian Pick, signing off from Seoul. See you next time. 그게 뭐 하여튼 상당히 보람이 있는 그러한 하나의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 분표는 10년 만에 토탈 패밀리 브랜드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되고, 또 획기적인 사실은 국내 유일무이하게 결과적 정상 판매, 노셀하고 판매가 85% 달성된 브랜드는 이 대한민국에는 역사상 없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재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울렛 매장에서 빈포를 갖고 싶어도 제품이 없을 정도로. 저러면 이 패션 비즈니스는 대박이거든요. 정상 판매에 재고가 15%밖에 안 남는다. 그러면 이제 소위 질 경영이, 결과적으로 가치 경영이 최고의 매출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한 좋은 예가 됩니다. 부가가치는 따라오는 겁니다. 250억 하던 것이 10년 만에 3,500억이 되고 14배가 성장이 되고 이익률은 25%. 소위 하이 이미지 노셀 가치 경영이 결과적으로 고부가치 사업화가 되고, 특히 협력업체, 즉 대리점이나 생산 공장의 상생 기반이 됩니다. 왜? 저희들 이익이 엄청 쏟아지잖아요. 결과적으로 가공임 더 주게 되고 대리점 마진을 더 주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안 되니까 계속 자사의 이익에 급급하기 때문에 자꾸 협력업체를 스퀴즈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10년째 실현이 우리가 메가스토어 이 빈폴 400 이 매장을 딱 10년 만에 이 매장으로 완전히 이제 저희들이 만듭니다. 평가를 보면 이제 소위 밸류 경영이 고객 신뢰를 얻고 롱런하는 장수 브랜드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 성장은 이 질 경영으로 인해서 자동 따라오고 부가가치도 엄청나게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글로벌 브랜드를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다. 반대로 양 경영은 알다시피 단기 성과 위주고 저부가치, 그러면 결과적으로 브랜드가 부실 가능성이 있고 이미지 저하 및 고객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결정적인 성공 요인은 잘 안 같습니다만은 마에스트로의 CEO의 결과적으로 경영 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문성이 물론 중요하지만 전문성보다 더 중요한 저러한 장기 비전과 철저한 그 비전 아래에서 고집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못합니다. 보통 월급쟁이 경우에는 아이고 뭐 연말 되면 내가 어디 될지 모르는데 라고 해서 단기에 급급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패션 비즈니스, 저는 그래서 우리 각 사업 단위별로 매출이 좀 떨어지더라도 저거를 방향으로 실천하는 사람 제가 절대로 나쁘게 평가를 안 했어요. 왜? 패션 비즈니스라는 거는 다른 발륨 비즈니스는 화학이나 이것처럼 뭐 벌키하게 양으로 매출을 많이 올리는 게 아니에요. 한 브랜드가 단 500을 하더라도 그 브랜드를
좋아하는 매니아. 그 매니아가 좋아하면 만족하는 거죠. 우리가 한 10억 이익 내도 굉장히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른 데도 이익을 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그러면 전문 경영인 오나 경영의 차이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경영 잘하는 사람이 소위 전문 경영이죠. 한때 IMF 터지고 난 다음에 학계 언론계에서 전문 경영이 우리나라는 없어서 이렇게 부실이 됐다. 그래서 YTN에서 저보고 생방송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한참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앵커맨이 질문하더라고요. 전문 경영인이 낫습니까? 오너 경영이 낫습니까? 이 질문을 딱 해요. 생각보다 그 답 잘못하면은 당장 내일 집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딱 그랬어요. 경영 잘하는 사람이 전문 경영이죠.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오너한테 경영 잘하니까 잘하는 거고, 우리 윤종용 부회장 같은 사람 월급쟁이도 경영 잘하니까 전문 경영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이라는 건 경영 잘하는 사람. 명답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뭐 아무 문제 없이 갔는데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나라는 참 많이 해요. 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장기 비전에 이제 글로벌 브랜드를 키우려면 하루아침에 절대 안 됩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오늘날 빈폴은 이게 참 서글픈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1월 12일경인가 퇴사를 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불과 3, 4일 후에 세일을 해버려요. 저게 운명입니다. 96년 말에 제가 대표이사가 되어 삼성물산에 오니까 노세일 해놨던 빈폴, 그 다음에 MBO라는 브랜드를 만들고 빈체라는 브랜드, 이거 노세일 했죠. 철저히. 딱 세일을 1월 초에 해버리더라고요. 마침 IMF 되고 제가 양사를 맡으면서 다시 1년 만에 원 위치에 돌려 세운 겁니다. 그런데 딱 떠나니까 저렇게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루아침에 질 가치 경영에서 양 경영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이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난 차이. 그래서 지금 참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될 수 있느냐, 뭐 참 어렵지 않나. 그러면 빈폴 자체 서버 브랜드를 익스텐션 해가지고 제가 1조 이상 브랜드를 만드는 그림이 다 있었는데 그게 다 중단이에요. 더 이상 된 게 없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양 경영과 소위 질 경영의 차이. 중요한 게 맥도날드하고 스타벅스의 사례입니다. 자, 여기 마케팅 전문가 있으니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맥도날드는 소위 가격 경영을 했고 소위 스타벅스는 가치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스타벅스 잘 되잖아요. 맥도날드 지금 철수 안 되잖아요. 옛날에 맥도날드가 전설이잖아요.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죠. 네, 질문 받으시면 됩니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다른 브랜드 다 이제 이 노세일 전환하고 글로벌 뭐 사업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자리에 참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우리 이 해외 글로벌 전략으로 했던 것도 저 떠나고 다 철수해 있고, 패션 산업이 어떤 거냐? 물론 뭐 디자인이다 뭐 그다음에 뭐 무엇을 추구하는 사업이다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는 패션 사업을 하면서 업의 개념이 뭐냐? 여러분 업의 개념 아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의 업의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희들도 내가 사장을 하고 본부장을 하지만 내가 주어진 매출 금년도 목표와 이익 내는 게 목표였지, 내가 패션을 하자면 패션 사업의 업의 개념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 이근 회장이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참 멀리 보고 깊은 분. 그걸 날 각 책임자한테 너 하고 있는 사업의 업의 개념이 뭐야? 업의 개념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답을 못 하죠. 그때부터 업의 개념을 전부 다 정하는 겁니다. 그때 정한 게 대한민국의 패션 업의 개념이 뭐냐? 제가 한 30년 얽혀졌으니까 그게 지금 거의 다 공용되고 있다. 뭐냐? 그 당시에 IT, BT 뭐 이런 것에도 지식정보산업거래가 막 세상에 떠들고 왔던데 이 옷은 뭐 의류, 봉제 뭐 그러고 있고 패션이라는 말도 잘 안 나왔어요. 패션은 제조업이 아니고 머리로 하는 지식산업이에요. IT, BT 못지않은 지식정보산업이에요. 정보가 있으면 시장을 읽을 수 있고 시장 읽으면 맞는 제품 어디에서 만들어서 공급해서 팔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진국형 고부가치 문화 창조 산업. 잘 살면 잘 살수록 소득이 올라가면 올라가면 의식주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멋을 부리고 개성을 추구하면 더 잘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디자인, 패션. 디자인, 패션 아닌 게 있어요?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폴로 셔츠 하나 길 가면 동대문 저 지하상가 가면 5,000원짜리, 만원짜리 길에 깔려있잖아요. 지천어. 빈폴 18만원 하잖아요. 헤르메스 100만원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브랜드 사업이고 패션 사업이에요. 부가가치 엄청 높거든요. 물론 요새 뭐 인터넷이 나오고 뭐 싸구려 가성비 높이 너무 많이 나오고 어렵게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한국 패션 산업 뭐 등등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너무 갔어. 이 정도로 끝내겠고 딱 마지막으로 그 하여튼 여러분들이 뭐 사업하시는 거 다 업종이 다르고 맡은 분야에 대해서 저 못지않은 고민을 하실 것이고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만은 딱 하나 가치 경영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 가지고 저는 브랜드 우리 업체들한테 다른 얘기는 앞으로는 지금은 SPA가 잘 된다 해가지고 전부 다 SPA가 다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뱁새가 황새에 따라가려다가 죽는다는 강의를 하고 다니고요. 그 다음에 패스트 패션이 계속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거 없어요. 앞으로는 슬로우 패션이 올 것이다. 대비해라. 적은 걸 하더라도 자기 얼굴을 가진 아름다운 자기 얼굴을 가진 브랜드를 만들어라. 그겁니다. 자, 이상입니다.